하려고 해요. 시비 거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금일간 놓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해. 그냥 우리 근 들어오니까 그냥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본인 의지하려고 하고 집에 있는 식구들도 자꾸 이렇게 뭔가 자기 하던 일을 안 하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 하면 돼. 그런 마음이죠. 근데 한해 들어오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조금 버텨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병신년에 결국은 내가 총대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개생살까지 되니까 더더욱 그 무게가 큰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는 독립해야 될 시기라는 의미도 돼요. 경금일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 나가는 운이란 뜻이기도 하고 분가도 되는 거예요? 분가도 돼요. 분가도 아까 선생님 금왕하면 두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경금일간이 6월 경금일간이 병진대운인데 지금 병신년이 또 오잖아요. 근데 금이 너무 망해져 버리니까 6월생이 됐다가 그러니까 두피의 생각을 지금 하더라고. 애들이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자기는 뭐 지방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그게 근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근이라서. 근데 어쨌든 보통 근이 들어오면 또 근이 오면 사람들이 다른 내 스스로도 근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편한 걸 찾아. 항상 근은 우리가 이렇게 인이라는 것은 몸은 힘들게 하고 정신은 깨끗이 하겠다는 게 인성이에요. 그렇잖아. 식상을 극하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식상을 극하니까 몸은 힘들어도 되지만 정신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황이라는 것은 식신을 오히려 살리죠. 그러니까 식신을 살리고 인성을 보호하죠. 뭐야? 몸과 마음이 다 편하게 되는 팔자예요. 그래서 근황하면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속 편하게 살려면 일단은 근황이에요. 몸도 편하고 속도 편하려면 무조건 근황이에요. 신금이다. 원래 이걸 이렇게 일간으로 해도 되고 아니고 일단은 봅시다. 나중에 토탈로 한번 쭉 정리를 또 할 거예요. 식간으로. 그 일간이 아니더라도. 병신년의 신금은 이렇게 가장 균형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흉이 될 거예요. 신금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했을까? 어쩔 수 없어. 신금은 균형을 무너뜨리다. 병신년의 팔자에 신금이 있는 팔자, 신금이 있으면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가로채기. 책이 있나? 아, 그럼 벌써 내가 다 했구나.
가로채기 성급히 성급히 이루고자 하다. 성급히 이게 지금 털도 안 뽑고 먹으려는 거 있죠. 이게 신금 있는 팔자들이 하는 거예요. 너도 신금 있지? 없어? 신금 누가 있어? 오늘은 없니? 없네. 저 신금일간이요. 아 신금 일간. 왜 지웠어 이거? 여기 써있어. 위에 뭐지? 두 번째요. 위에 위에 두 번째 신금일간이네. 좋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면? 신금은 이렇게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 성급히. 그러니까 이게 병신년 같은 경우가 뭐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진짜 날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날로 드실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선점을 하는 게 신금이죠. 신금. 근데 이제 신금 옆에 있어서는 그다지 덕을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100보 갈 때 신금은 150보, 200보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히 가지면 다행인데 자칫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원성을 사거나 결국 균형을 무너뜨렸으니까 원성을 사거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요. 급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전진하려는 생각을 가져요. 병신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신유술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금이라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게 또 병신합이기도 하고, 병신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병신합은 참 좋은 거예요. 신금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금에서는 병신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진짜 뭔가 이렇게 뭐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다 생략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병신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금목이 균형되어서 절차를 따른 자만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해라고 했죠. 근데 그 신금 그 절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팔자에 병화도 있고, 병화도 있네. 팔자가 저 신금이 신월 팔자가 저렇게 정홍병화를 다 가리고 신이 왕하다라는 거는, 야, 저걸 인덕이라고 해야 되나? 목성합까지도 되는데. 저러면은 어쨌든 나의 능력이 어여됐든 간에 주변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런 분이 신격화도 할 수 있다. 저 정도. 저를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보는 팔자 참 똑똑하구나. 재밌는 팔자인데 요즘 얘도 요상한 팔자들이 오네. 범상하지 않은 자월의 정자로 자월의 무토경금이 오질 않나? 이 노래 특히 병신함이 잘 되는 팔자가 오질 않나? 어쨌든 그때도 선생님이 저한테 배워서 써먹으라고 잘하셨다고 그럼 잘하지.
신금이라는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면은 그 뭐 당첨이 되든 뭐 어떤 방향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나, 그냥 당첨으로 끝인가? 네. 그럼 뭐 저하고 투자 이런 개념 전혀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다 당첨은 될 수 있어요. 경신합이 저렇게 왔다라는 것 자체가. 가려고 합했잖아. 더군다나 이렇게 연하고 신유 방합도 되고, 가능하지. 어쨌든 이렇게 아직까지는 안 살아봤으니까 내년 운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뭐 지금 가지고 가늠을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닥쳐봐야 알아, 닥쳐봐야 알아. 한 달로도 가늠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내년에 절대 본인이 순번이 아닌데 하려고 하거나, 뭔가 마침 좋은 자리가 났는데 당신이 먼저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대신 무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데는 가면 안 돼요. 그런 데를 가려고 할 거라고. 내년 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신금이 있다는 것은 다른 꼼수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가로채야 되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건데 어떻게 정법이 되겠냐고. 지금은 저는 아무 그게 없어요. 의미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은 어쨌든 병신년이 되면, 왜냐면 사람이 눈앞에 유혹이 어른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앞에 장동건 같은 애가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꼬시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겠어? 왜 다들 본심을 속여? 안 그래? 장동행을 좋아하는구나. 타일이 그거였어? 방심하지 마. 그게 내년의 신금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신금은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이길 수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문제가 만든 문제들이 불거져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신금이 있는 팔자는 올해는 그냥 바른 길만 가면 돼요. 바른 길만. 속도전만 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만 가고, 특별하게 다른 변화만 꾀하지 않으면 돼. 확 바꾸는 거 있지. 이런 거만 하면 돼. 신금일가는 병화가 정관이죠. 정관이 운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 뭐. 지지로는 겁재가 왔다라는 이야기고, 겁재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지지로 겁재가 왔다라는 게 내 것을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도 되고, 내가 책임지다라는 의미도 돼요. 천간으로는 병화정관이 왔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저게 지지 겁재가 문제인데, 신금으로 겁재가 왔다라는 거는, 내가 금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경고해주고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꼭 나쁜 건 아니다. 천간에 임수만 없으면 돼요. 임수 없지. 됐어. 임수 없으면. 임수가 있으면 진짜 자충수예요? 어? 상표가 하는 거 같아요.
임수가 있으면 곤란하지. 정말 자존심. 왜냐면은 저거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얻는 거 같은 거야. 결국은 겁제정관이라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한 빚을 얻는다는 이야기거든. 겁제정관이라는. 임수가 있으면 상강정관 되니까 이거는 내가 빚을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을 그러니까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곤란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신금이 겁제라는 것은 빚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난다는 이야기. 자, 신금이 겁제라는 것은 빚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신유술 항상 내준다니까 유금이 겁제면 뭐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대로야. 그대로. 늘어나도 조금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신금이 겁제라는 거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제자신약 같은 경우도 차라리 왕지 제자신약이 낫지. 생지 제자신약은 그것도 빚 늘어나는 거예요. 생지 제자신약들. 제가 생지로 돼 있어가 임신사에다가 제자신약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생활비가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 왕지로 제자신약들은 생활비가 똑같다는 이야기. 빚 안 줘, 이 사람은. 생기더라. 빚을 계속 줘.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제자신약들이 생활비로 돈 늘어나는 거예요. 딴 걸로 늘어나는 거. 이거 사건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신사회 보면 저거는 계속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길신이면 좋은 게 늘어나는구나. 흉신이면 나쁜 게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 중에서도 겁자가 제일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신금병화라는 거는 참 내 편의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타협 없이 행하는 게 신금병화 정관이에요. 해도 되냐? 할 건데 아까 여기 있잖아.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지금은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긴 할 거야. 안 하지는 않아. 시험시도 이렇게 되네. 그 양반 신월의 신금인데 겁재가 먼저 발달. 시험시 모르지. 여기 사주도 지워졌구나 이제. 어쨌든 저건 대장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신월의 병신년의 신금이 다른 사람을 대표한다는 의미도 되고 대장이 된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겁제정관이라는 게 사람을 정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걸러낼 때가 됐다는 이야기도 되고 근데 저런 것들은 결국 정관이 걸러내는 이유는 나한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나한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얘가 지금 기준이. 그래서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올해는 배신자들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버리면 그 사람한테 나는 딱 버릴 배신자. 사람 하나 있어. 근데 얼마큼 했어 나도. 근데 신금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배신을 당연히 배신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버릴 생각을 하는 거야. 올해 신금들은 욕먹을 각오해야 돼. 근데 항상 올해 신금이 그런 욕을 그래도 덜 먹거나 나한테 타격이 안 오려면 절차를 중요시하라고. 절차를. 신금들은 인정머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버릴 때도 참 인정머리 없이 버려요. 인정머리 없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네 뭐 이렇게 다음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책상을 씌워버린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다라든지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신금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면 아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있잖아. 괜히 면도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적을 많이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과 눈에는 신금이 적을 너무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곤란해져. 지금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이혼도 할 수 있어. 정관운이라서 그런 거예요. 겁제 정관운이라서. 겁제 정관. 겁제 정관이라서. 그럼 당연하지. 남자친구도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 헤어지려고 만나 막 이러고 동영상 그런 운에 만나죠. 신금이 오래 버리면 조강지처를 버리는 거예요. 조강지처. 저 금을 버려야 되는 금은 조강지처 아닌가? 어쨌든 참 이혼이라 신금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멀리 분산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죠. 마누라도 한 2명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신금이에요. 하나에 올인하지 않아 신금들은. 항상 미리 대비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는 게 신금이에요. 너무 분산돼서 문제기는 하지. 모강절 신금하고 금왕절 신금하고 두 사람이 부부인데 둘 다 버리려고 하잖아요. 금왕절이 버리면 다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냐면 금이라는 것은 저는 모강절 신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상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고, 금왕절 신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반대로 상대의 요구를 모두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는 거지. 금왕절 신금이 그 쫓겨나는 거죠. 금왕절 신금은 너무 까칠한 죄고, 너무 융통머리 없는 게 그 사람의 죄가 되고, 모강절 신금은 너무 유연한 게 죄고, 이것저것 아무도 가리지 않은 거, 그게 죄인가? 그 죄가 죄인자인지 모르겠는데, 쟤는 모강절 신금이구나.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사람이네. 아주 변태 보고도 뭐 그럴 수 있지 모르고 있잖아. 세상의 종류는 뭐 수십만 가지인데 뭐 어때? 째찍 들었네. 째찍 이쁘다.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신금이다 보니까 네. 올해는 그 사감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거든요. 이 노래에 저렇게 신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내 주변에 나는 모르겠지만 나로 인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어. 저거는.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목이 왕에도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금이 왕에도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제 저거는 신유잖아. 신유. 조금이죠. 조금. 보통 저렇게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도움이 필요해서 모이는데 저렇게 신금이나 유금으로 조금이 된 팔자들 같은 경우는 소문이나 그 사람의 평판을 듣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각자 말이 틀려.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조금이 되면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그러는 게 조금이죠. 조금. 저러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거야. 조금이라는 게. 참 빈번하게도 만나고 모래알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말이 좀 심하긴 한데 사람 관계가 참 모래알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알 같은 거 금방 만나도 친구 같은데 떨어지면은 남보다 못하고 뭐 이런 게 조금이죠. 뭐 편하게 놀고 만나기는 좋아. 그러니까 금이라고 무조건 까칠한 게 아니라 보통 까칠하다 이야기하는 건 경신금들이 까칠해요. 경신금 까칠하고 신유라는 것은 아니 뭐 어차피 지금 보고 안 보면 그만이지. 이게 신유거든. 맞아. 사람 따라 부드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 기분 굳이 좋으면 까칠한 표현은 안 해. 근데 마음속으로 정해진 건 있어.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한 번 만났다고 뭐 해야 돼? 응? 뭐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응? 뽀뽀했다고 사귀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도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로 자유로운. 정말로 이렇게 몇 달을 정말로 막 절친처럼 애인처럼 지내다가도 어느 날 사연하라 할 수 있어. 그게 신유.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럼 사람들은 신유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같다. 신유는 몰라. 그게 어때서? 내가 니한테 뭐 약속을 했어? 정을 줬어? 정을 준 거지. 깊은 정을 안 줬을 뿐이지. 그래서 마치 신유가 마치 을묘처럼 보여요. 신유가 마치 을묘처럼 보여. 깊은 정을 주는 거. 을묘는 정을 주는 거거든. 을묘는 몇 달을 같이 있으면 참 정든 거라고 을묘는. 근데 신유는 정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정을 주지 못하는 게 신유일 수도 있어. 원래 극과 극은 통하는 거라고. 신유하고 을묘는 정말로 둘다 보면은 스스로 먹고 부친성이 있어 보이고 인간미 있어 보이는 게 신유하고 을묘. 그걸 가지고 착각하지 마시고 상처도 받지 마. 그러니까 을묘라는 거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잘 맞추고 잘 만나는 거고, 신유라는 것은 잘 헤어질 자신이 있으니 쉽게 헤어질 자신이 있으니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신유가 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유금이 있나? 없지. 유금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 아 여기도 이렇게 유금이 있구나. 여기도 있네. 유금 6월에 간목. 쟤는 뭐 경금이 있으니까 좀 봐줄게.
넘어갑시다. 그 10년 버리면 안 받으려면 지금 가까운 10년에 병신년의 임수라. 병신년의 임수다. 병신년의 임수는 뭐죠? 수극화 금생수죠. 수극화 금생수죠. 수극화하니 임수가 병화를 받죠. 임수가 병화를 받죠.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전문용어로 일파만파로 그러네요. 맞아, 어제 저녁에 이놀생이 임수가 3개 있는 사람이 있었어. 경금. 끝내주지. 자동차 딜러래. 선생님, 돈도 많이 받고 컴퓨터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뭘? 막 떨어지네. 왜 이러지? 리콜 해야 되겠다. 버리지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통 내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어제 난 갑자기 바꿔야 된다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사주를 바꿔야 되는 심각하게 온 방아 연망인데. 원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막 나와서 자기들이 하고 그러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난 끝까지 안 때까지 가르쳐줘. 여기도 선생님 여기 앉아서 막 가르쳐줘. 독하게 가르치게 됐어. 내가 언젠간 자른 제 발로 가게 놔둘 줄 알아. 내가 진짜. 이제 이 노래 이렇게 뭐야 이런 거는 뻔하죠? 뻔하잖아. 이 노래 임수가 이렇게 투간돼서 금전 이 노래 모감지를 금전 수생목이 뭐예요? 우리 천하의 한량이지. 천하의 한량 아닌가? 임수만 떠도 일단은 사람의 한량기가 있어. 임수 하나만 떠도.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부모도 한량이겠네요.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 유명한 분이라 그랬지. 자동차 딜러 쪽에서는 말만 하면 다 알만한 분이시다. 말만 하면 다 알만한 분이시다. 남일 내일처럼 참 오지랖인데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 보시죠. 아닌가 봐요. 임수경금 했으니까 실적은 엄청나게 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손익분기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기분 따라 뭐 좋다 그러면은 괜찮다 그러면 그냥 이거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돈이 궁하거나 뭐 돈 때문에 곤란을 겪을 만한 팔자는 아니죠. 이런 팔자. 그냥 사기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쳤다기보다는 피해를 많이 주지. 임수경금은 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임수경금 있네. 기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잘 피해 다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임수경금 기토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런 뭐냐면은 어떤 사람 이 친구 보고 천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 이 친구 보고 악마라 그래. 극단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 다 이용해 먹으려고 들러붙어 있지 뭐 이 사람. 토가 없잖아. 근데 기토가 있잖아. 경금임수 기토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판단해야 될지 기토로서 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임수가 토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임수는 무토보다 기토가 훨씬 낫다니까. 막지 마. 왜 막어? 피하지. 쓰나미 오는데 막을래? 피할래? 피하는 게 낫죠. 막는 것보다. 그럼 무토가 있으면 오히려 그냥 바르게 정법으로 가겠다는 정법으로 가는 거지. 무토임수하고 기토임수하고 비교하면 기토임수가 100배는 나. 무토임수는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좋은 거 하나도 아니야. 무토임수는 나는 나대로 고생하고 혜택을 가져가는 놈은 따로 있다라니. 기토임수는 일부러 방치하기도 해. 일부러 손해보기도 해. 나중에 다 긁으면 긁거든. 좋은 거라니까. 이놈의 임수가 병화를 봤으니 물이 엄청 올라온 거죠. 높아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높아져서 일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크게 붉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습하기 힘들어지다. 물론 이제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능히 감당을 하겠죠. 능히 감당을. 기토가 있으면은 일 벌려놓고 책임 안 지면 돼. 기토가 있으면은 일 벌려놓고 치고 빠지는 전법을 쓰라고 하면 되고, 무토가 있으면은 규모 있게 해서 큰 건수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면 돼. 그래서 임수들은 내년에 무토가 있느냐 기토가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만약에 토가 무기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빚잔치 할 수도 있고요. 빚잔치 할 수도 있고 멀쩡한 집 팔아가지고 공중분해가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가 있거든. 여기 임수 있는데 토 없는 사람 있나? 여기 있네? 아 기토 이제 됐어 너. 너는 내년에 뭐 하면 돼? 아 너 있잖아. 임수, 기우, 우리추. 너 아니야? 딴 사람이야? 왜 제주도에 서울 오지 말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면 돼? 임수기토니까 내년에 일 키워놓고 도망쳐. 나중에 거기서 가도 돼요? 없네. 여기는 임수도 임신, 시에 임신. 여기도 다 되게 똑똑하니. 여기도 임신 있고. 아유. 안영이가 문제는 아니니가 문제네. 뭔 사단을 내려오구나. 임수병화가 다 있는데 또 병화 보면은 또 지나갈 거야. 대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팔자가 임수병화가 있는데 투가 전무하니까 이게 항상 극단을 날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고 일단 질러놓고. 그래서 무기토를 꼭 봐야 돼. 미토로서 해결은 안 되냐? 미토로서 해결은 안 되고, 미토로서는 해결은 뭐 진술, 축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들어서 해결은 안 되고 미토로 하는 거는 그냥 정비하는 것밖에 안 되죠. 시간을 두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이제 미토죠. 그럼 기다리면 되나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지 뭐. 문제가 안 생기나요? 문제가 생겨도 버텨야지. 미토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는 뭐 하는 거? 해결. 기토는 뭐? 수금. 미토는 버티기. 이거 세 개입니다. 무기가 다 있으면 수금하러 갔다가 빚값까지 보는 거예요? 무기가 다 있으면은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뭐. 해결도 하고 수금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죠. 이렇게 기토만 있으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욕먹을 각오를 하는 거고. 미토만 있으면 이거는 이제 훈장을 받아야지. 사람을 구했으니까. 무기토가 다 있으면 욕 안 먹고 내 이익을 같이 채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임수가 있어야 뭐가 돼? 일이 발생을 하지. 이 팔자가 임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임수대원이에요. 임수대원이야? 얘네 다들 뭔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해봐. 임수대원 때 공부하러 왔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금생수가 되죠. 금생수가. 이거는 이제 지지에서 천간으로 이제 뭐 금생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수가 이제 후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임수가 우리가 신금이 있는데 임수가 오는 거하고 임수가 있는데 신금이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신금이 있는데 임수가 오는 거는 사적 재산이 공적 재산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중임수가. 신중임수라는 게 뭐예요? 돈을 모으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중임수가 투간됐다라는 이야기는 내 돈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용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용될 일. 신금 있는 팔자가 임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뭐 기부할 일, 드러날 일, 비상금 들킬 일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반대로 임수가 신금을 봤으면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현금화한다라든지 이렇게 나한테 등기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그렇잖아. 사적이 공적이 된 건지 누구만 임수가 신금이 오면 내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임신 같이 오면 임신 같이 들어오면은 임신이 같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임수가 우선이니 임수가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거지. 나라에서 서민들 돈을 다 틀겠지. 임신을. 세금 많이 걷겠지. 임신이 언제 들어오나? 그러게. 왜? 국민연금 발언을 하지. 국민연금? 나 안 돼, 국민연금. 계속 개입이 있어. 그게 선택사항인 줄 몰랐어요. 응? 그게 선택사항인
하는지 선택 몰랐어요. 아닌데 필수인데 필수예요? 누가 선택이에요? 무조건 내야 돼.